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밤을 잊은 철학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라.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가르침이 보인다. 두 번째,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3가지가 있다. 좋은 의복, 좋은 가정, 좋은 아내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젊은 때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 방울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복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노화를 재촉하는 4가지 원인이 있다.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이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4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간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이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재산, 일, 술, 수면, 약, 향료가 그것이다. 네 번째, 심하게 고집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벗한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뒤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5번째,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게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6번째,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낫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가 없다. 많고 많은 말 중에서도 비밀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게 설령 현자일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비밀이란 녀석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남의 얘기를 들었거든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한 후 결코 꺼내보지 마라.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멀리하고 또한 나 역시 반드시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하는 비난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비난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즉 비난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까지 세 사람의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동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그 입으로 인해 화를 입는다. 또한 스스로 나의 비밀을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비밀의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남에게 내 비밀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지 마라. 내 비밀이 새어나가더라도 그건 비밀을 얘기한 나의 잘못이다. 7번째, 질투가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엄청난 감정 소모와 에너지 고갈을 겪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완전히 걷는 것이 어렵다면 멀리해야 한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 선을 행할 때는 선행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담아보라. 당신이 남들에게 험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아야 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 먹어서는 안 된다. 8번째, 자기 말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이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마련이다.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라.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구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이제는 감사함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알지는 못하는 법이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당신도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고집이 센 사람이 있다. 자기 주관과 고집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버릇을 보면 된다. 고집이란 놈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없는 놈이고 힘이 무척 센 놈이다. 고집이란 그놈을 사람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저놈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말만 한다. 그 사람을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그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수단으로 말이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며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애써서 논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그저 피하는 것이 이롭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웃음을 사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을 외부로부터 냉정한 눈길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셈이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과 같이 냉정한 입장에서 바라보지를 못한다. 밖을 보는 눈은 있어도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남을 보고는 웃어도 남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 화를 낸다. 자기의 어디가 우스운지를 모른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또한 남에게 웃음을 사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은 멀리하라.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다.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리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이 밖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와 존중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얼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살다 보면 나를 이용하여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조금만 친해지면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과거를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내뱉은 말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손은 스스로 한 자손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예, 아니요를 확실히 말하고 패배자는 예, 아니요를 적당히 말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패배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당신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과거는 미래를 위해 선로를 놓는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내일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성공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범한 시기에 뜻밖의 성공을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맥이라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인맥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좌우된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성장한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만약 친구가 채소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 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배한 사람은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스스로 떠벌리며 과시하는 자는 피하는 것이 낫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오는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낫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석탄과 같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이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데인다. 악한 사람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흙투성이가 된다. 악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은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의 나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애매한 친구보다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의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나쁜 곳에 가서는 돈 주머니를 잘 단속하라.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돈 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는 때는 이미 늦었다.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향수 냄새를 풍긴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주위의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꿀을 치다 보면 조금은 꿀맛을 볼 수가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된 사람도 그렇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은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따져봐야 한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을 척도로서 그 몸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에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부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이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져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상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되지 않으나 친한 사람에게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무력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또는 중상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큰 소리로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웃음은 희망이며 여유이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한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 같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그리고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왜냐하면 식자를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는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 감으로 매우 좋다. 이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이다. 바늘귀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하도 좁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을 높인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어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려도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난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질 것이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되어왔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 곧 알려지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다를 떨지 말라. 비밀은 꼭 지켜라.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라. 하는 것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혀에는 뼈가 없다.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눌려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한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물론 인간이 말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비밀은 돈과 같이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위험하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 성칼로 써 자신을 다치게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거칠을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는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힌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익될 것이 없다. 진실을 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장점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인간은 우월감에 젖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으므로 인간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한편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 남에게서 따돌림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듣고 읽고 하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된다. 인간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다. 인간은 시간 또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게 마련이다. 친하다는 것은 곧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대단히 참기 어렵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다.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만든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혀는 마음의 붓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아라.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중상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쓸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차가워진 듯이 하기는 간단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 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배한 사람은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스스로 떠벌리며 과시하는 자는 피하는 것이 낫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오는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